안녕하세요.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오늘은 이집트 중왕국 시대입니다. 이집트 고왕국에 대해서 지난번 알아봤는데요. 고대 왕국의 이집트 사람은 피라미드와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고 미라를 만들고 미라와 함께 보물을 묻었습니다. 이집트에는 훌륭한 파라오와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점점 쇠약해져서 군대 지휘권은 물론 자신의 궁정과 사원에 대한 통치력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지배권을 놓고 싸우게 되었고요. 점점 이집트는 분리되는 듯 보였으나 그때 새로운 지배자가 이집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메네메트입니다. 아메네메트는 파라오가 아닌 재상 출신이었지만 이집트를 다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왕권을 빼앗아 이집트의 새 파라오가 되었고요. 이집트 중왕국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아메네메트는 더욱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나라에 누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비아 사람들은 중앙아프리카까지 내려가지 않고 나일강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생긴 아주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누비아 사람들은 그대로 나일강 주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비아 사람들은 아주 많은 아름다운 물건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 나일강을 따라 돌아다녔는데요. 상아와 동물가죽, 타조깃털과 보석들을 팔았고 이집트에 금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아메네메트는 누비아 사람이 자신들의 땅에서 금을 캐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메네메트는 자신이 누비아의 지배자가 된다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많은 보물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네메트는 누비아를 정복하러 떠났고 수십 번의 전투를 치른 끝에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누비아 지역을 쿠시라고 다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후 700년 동안 누비아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고 서서히 그들 역시도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말을 배우고 이집트 종교를 따르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복종을 했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비아 여인 중 한 명은 파라오 아메노테프 3세와 결혼하여 이집트의 여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타이의 여왕입니다. 누비아 사람 중에 여왕이 된 사람은요, 타이의 여왕 위에도 많았습니다. 쿠시에 살고 있던 누비아 사람들은 자신만의 왕조를 건설하고 스스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또한 아프리카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 전통, 기술을 그대로 이집트 제국에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위대한 이집트 사람에 대해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대한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메네메트의 아들과 손자들이 여전히 중기 이집트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전체를 통일한 강력한 파라오들이었는데 누비아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정복한 사람들이 반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철과 금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집트는 다시 부유하고 번영했습니다. 아메네메트 가문은 굉장히 막강한 왕조였습니다. 왕조는 대대손손 한 가문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아메네메트 이후 다른 가문들 역시 이집트를 통치했지만 이 가문에서 나온 다른 왕들은 훌륭한 파라오가 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누가 누릴 것인가 서로 싸우기도 했고요. 그들은 이제 침입자를 물리칠 군대도 지휘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때 이집트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누가 이집트를 공격했을까요? 바로 북쪽에서 침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고 갔던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낯선 야만족들 중 하나가 힉소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유목민이었는데 이 힉소스 부족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돌격해 왔습니다. 이집트의 허약한 군대는 그들의 잔인한 침입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고 들어오는 이 침입자들을 물리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힉소스 부족은 이집트 군대를 격파하고 파라오 궁전까지 빼앗고 이때부터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중왕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힉소스 왕들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힉소스 왕들은 양치기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절이 없고 불결하고 야만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힉소스 왕조는 100년 이상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이집트 왕족들은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힉소스 부족의 활만큼 강한 활과 전차와 같은 병기들로 스스로 무장을 하고 힉소스 부족의 칼처럼 생긴 청동으로 된 낫 모양의 무기도 만들어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서 힉소스 부족을 물리치게 됩니다. 반란을 주도한 이집트 왕족의 지도자인 아모세가 이집트의 새 파라오가 됐고 이집트는 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땅도 되찾았고 파라오들은 새로운 활과 전차, 검을 이용하여 훨씬 더 많은 영토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이집트 신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중왕기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일은 이집트 신왕국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세계 역사 이야기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